안녕하십니까. 녹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보상팀의 금지우입니다. 오늘은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주민분들 또는 이제 세입자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간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보상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 다 조합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역 지정을 받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 인가,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 인가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네,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고 최초 2023년 5월 4일 날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즉 이제 녹천리 마석 가구단지 1호는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아예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부터 추진을 해서 조합 설립을 추진을 해왔고 23년 10월 27일 날 조합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된 조합으로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결과 23년 12월 20일 날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제 올년도 5월 달에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실시계 인가 신청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앞에 구역 지정이 된 이 구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 같은 것들을 신청하는 것들이 이제 실시계 인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5월 달에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하면 아마도 인가가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실시계 인가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환지계획 인가라고 해가지고 이 땅을 개발해서 토지주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땅을 되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업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혼동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마석 가구단지 1원 녹천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 개발 행위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진행하는 거냐? 네, 이 사업은 남양주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네, 별도의 다른 시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조합이 이 개발 사업의 주체가 돼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행위들 내지는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기존에 있던 토지 소유자 플러스 이제 주무. 네, 주무 토건은 여러분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 사업의 진행 주체가 아닙니다. 좀 혼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주무는 단순히 땅이 많은 조합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신 개인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주무토건은 똑같은 그냥 조합원일 뿐입니다.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이 이런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 중에 그러면 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사업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조합에서 저희에게 보상 업무를 의뢰를 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요 과정 중 사업시행 지정을 받고 실시계 인가를 받고 환지계 인가를 받는 요 과정 중에 이렇게 보상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공에서 매입한 건물들은 거의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겨울부터 조사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달에 우리 구역 지정된 농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에 저희가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서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 안 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는데 다 저희한테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우리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주, 아직까지 처음은 안 하시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인데 나무가 있거나 자연림을 제외한 식재수가 있거나 기타 구조물들이 내지는 공작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작물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런 토지 및 건물에서 영업행위나 기타 행위들을 하거나 주거를 하고 계신 세입자분들, 이분들은 다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요 과정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일이 익숙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면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세입자분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분들, 건물주분들,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두 번 당해봤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해서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다 하고, 이 지장물 조사하면서 보상에 대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안내도 다 해드려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은 앞으로 진행 과정 중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하고 만나셔야 되고, 보상사무소, 안내문에 보면 보상사무소에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합에다 문의하셔도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 저희는 후문 가까운 곳에 보상사무소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셔가지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사된 내용을 향후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받아보시고 누락되어 있거나 수치가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내용상 잘못 표기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의 제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져지면 이걸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합니다. 네. 3개 업체가 나와요. 네. 조합이 하나, 그 다음에 경기도 내지는 시에서 지정한 평가사 하나,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지정한 평가사 하나, 총 3개 업체가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산술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을 내서 그 가격으로 협의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신 분은 이주를 하시면 되고, 보상의 가격에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재결이라는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이제 놓이시게 되면 처음 당하시는 일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상을 받는 데 있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영상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냥 간략하게 건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판매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판을 설치하고 앞에다가 가게를 설치했어요. 건물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안에도 좀 지저분해갖고 천장을 마감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전기 공사를 하셨어요. 세입자분이 바닥도 공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안 하면, 자, 요거는 건물주 A라는 분의 보상 대상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세입자 B라는 분의 보상 대상 물건이에요. 근데 이 A라는 분이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달라. 네. 그러면 이 A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B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단의 임대차 계약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하고 사업자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각각의 물건을 다 조사를 해드리고, 그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세입자가 보상을 받는 거고, 네. 이렇게 전체 건물, 그 다음에 뒷부분에 단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단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근데 세입자분이 또 앞에다 주차장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나가서 다 분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네. 다 분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는 또 다른 분이야. 근데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C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물건을 구분을 해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 중에 보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보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관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조사를 의뢰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내지는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들 영업장으로 방문을 할 거예요.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 일정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조사에 빨리 응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고 물량이 몰리기 전에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녹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실시계 인가 신청을 5월달에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변경될 수도 있지만, 실시계 인가라는 거는 단지 내에 이제 토지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의 높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공원 배치라든가 이런 모든 설계와 관련된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흥은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닙니다. 앞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세입자분들 이주 시에 평당 40만 원가량의 보상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보상은 조합에서 나옵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들에게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거고, 네. 그 다음에 토지를 제외한 토지 위에 있거나 지하에 묻혀 있거나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해서, 네, 현금으로 보상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보상을 받을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작물 조사에 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할애하셔가지고 저희 보상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그래서 보상을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향후 이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간에 이제 보상이 진행되는 중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보상을 못 받거나 보상을 받았는데 뭔가 내가 찝찝하고, 네, 이러시지 않으려면 빨리 준비하시고 많은 상담과 그 다음에 지작물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